지금 저희 아이 레슨하는 스튜디오 앞인데 또 시간이 애매하게 남아서 카페를 가기에는 조금 촉박한 시간이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아니, 스마트폰 카메라를 켰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요. 1일 1영상 촬영을 꿈꾸는 새내기, 오늘도 영상을 찍습니다. 제가 어제 그제 영상을 찍으면서 꾸준함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렇죠. 꾸준히 뭔가를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어렵냐면 나 말고 다른 사람이 꾸준히 뭔가를 해내는 걸 보면 너무 괴로워요. 자괴감이 느껴지고 고통스럽기까지 하죠. 모든 걸 꾸준히 10년, 20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는 세상에서 살면서 정말 지독하다 싶을 정도로 꾸준히 뭔가를 해내는 사람들을 목격을 하게 돼요. 네, 제가 오늘은 그 꾸준히 뭔가를 해내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했더니 한 3가지로 줄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첫 번째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꾸준히 뭔가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그걸 해내는 사람들은 타고난 의지력이 대단하거나 아니면 살면서 그만의 의지력을 전투적으로 키웠던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환경을 어쩔 수 없이 꾸준히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거나, 또 하나는 그게 직업이거나, 그렇죠? 그 일을 통해서 돈을 벌거나,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꾸준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마치 직장인들이 날마다 새벽에 일어나서 지옥철을 타고 회사를 가듯이, 우리가 생각하는, 와, 저 사람은 어떻게 날마다 블로그에 저렇게 글을 열정적으로 올릴 수가 있을까? 저 사람은 어떻게 거의 날마다 유튜브에 영상을 저렇게 짜임새 있게 촬영하고 편집해서 올릴 수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 때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게 그 사람의 생계와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유명한 블로거나 아니면 유명한 유튜버들은 그것으로 자기가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얻고, 그것을 통해서 뭐 강연을 하게 된다거나 뭐 책을 내게 된다거나 부수적인 어떤 수입을 얻는다면 why not?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꾸준히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너무 위대하게 보진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회사 다니면서 날마다 꾸준히 일을 해서 월급을 받는 거랑 비슷한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선 이 지점에서 좀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고, 꾸준히 뭔가를 해내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환경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꾸준히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첫 번째 환경이 바로 관중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지켜보는 눈, 그걸 만들어 놓으시면 꾸준히 하는 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를 지켜보는 관중, 나를 지켜보는 눈. 이 차 안에서 하니까 너무 좋네요.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도 창피하지도 않고. 나를 지켜보는 눈은 간단하게 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블로그를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블로그를 하는 12년 동안 내 글을 읽어주고, 그리고 또 내 고민을 같이 공감해주고, 그리고 또 소통을 하는 그런 댓글들이 바로 저를 지켜보는 눈이었어요. 날마다 제 글을 기다려주는 독자가 있다는 것은 강력한 힘이 돼요. 삶을 올바르게 살게 해요. 좀 더 부지런히 아이들한테 책도 읽어주고, 책을 읽으면서 관찰했던 그런 반응들도 기록을 하게 되고, 또 계속 그 이야기를 듣고자 기다리는 사람들이 생각나요. 그래서 하루를 좀 더 열심히 살게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블로그를 안 했다면 이렇게까지 열심히 치열하게 의미 있게 하루하루를 보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 그 연예인들 보면 연예인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다른 사람들의 눈에 노출되어 있는 공인, 그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더 꾸준하게 뭔가를 해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저는 김희애나 김성령 이런 분들 보면 저보다 나이 많은, 정말 나이 50이 넘은 아줌마인데 어떻게 저렇게 날씬한 몸매를 유지할 수 있을까?
굉장히 미스테리하고 심지어 얄밉기까지 하더라고요. 난 절대로 안 되는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쉽게 되는 것 같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40대, 50대인 여성이 날씬한 몸매와 건강한 그런 피부를 유지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굉장히 노력을 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저 여자는 예쁘기도 한데 의지도 대단해. 굉장히 신기했는데 제가 유튜브를 찍고 보니까 알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유튜브는 뭐 목소리만 나오는 팟캐스트나 그리고 얼굴이나 목소리가 거의 노출 안 되는 블로그랑은 완전히 다른 매체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제가 운동을 하다가 한 4kg 빼고 나서 포기하고 식단을 하게 된 이유는 바로 유튜브 때문인데 제가 유튜브에 그래 얼굴을 노출하자 그래야 좀 더 긴밀한 소통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결심을 하고 처음 촬영을 했는데 진짜 충격받았거든요. 제 표정도 굉장히 경직되어 있고 말투도 재수없고 그리고 또 얼굴도 되게 뚱뚱하게 나오고 그렇게 한 번 촬영을 하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나면서 먹는 걸 좀 자제하게 되더라고요. 술도 좀 자제하게 되고 그게 그렇게 쉽게 되더라고요. 생각보다. 여러분도 혹시 살 빼고 싶으시면 유튜브를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 그래서 얼굴을 노출해보세요. 그러면 신경이 쓰여요. 그래서 조금 꾸준히 하는 게 불가능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새롭게 보였어요. 그게 대단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봐주는 시청자의 힘이구나. 그 시청자가 있기 때문에 저절로 자제를 하게 되는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분들에 대해서 너무 신비감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블로그를 한다면 날마다 글을 쓰는 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블로그 독자가 뭐 몇만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내 글을 꾸준히 읽어주는 독자 10명 정도만 있어도 글을 쓰게 되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블로그를 열었을 때 2006년도에 그때 저는 쑥쑥닷컴에서 필자로 글을 썼었기 때문에 제가 글을 쓰면 많은 분들이 읽었죠. 그런 상황에 익숙해 있다가 쑥쑥을 떠나고 블로그에 그냥 하루하루 내 기록을 남겨보자. 좀 더 깊은 내용을 일기처럼 남겨보자라는 그런 마음에 이제 블로그를 시작했는데 그때 제 블로그를 보시던 분은 솔직히 사실 저는 제 친구가 애 키우면서 힘들어하길래 그 친구 보라고 글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 그리고 제 육아도 정리할 겸 그 친구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시작한 건데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던 블로그였기 때문에 뭐 댓글이 거의 안 달리죠. 2개? 3개? 그러다 이제 한 10명 정도 꾸준히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이 생기면서 그렇게 해서 늘었던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요. 유튜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팟캐스트를 하고 굉장히 폭발적인 그런 반응을 보고 놀랐어요. 다른 매체라서, 그러니까 글쓰기와는 다른 매체라 신기했던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목소리로 소통하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그러니까 라디오 MC들이 왜 청취자들한테 사랑해요 이런 말 하는지 알겠는 거예요. 저도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 목소리를 듣고 옆에 있는 언니처럼 친근하게 여겨주는 그런 청취자가 생기니까. 유튜브로 옮기고 보니까 팟캐스트 듣던 청취자들이 유튜브로 유입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마치 블로그 독자들이 팟캐스트로 오지 않는 것처럼 혹은 블로그 독자들이 인스타로 오지 않는 것처럼 그런데 유튜브도 처음에는 보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지루하니까 한 조회수가 100명 정도 나오면 진짜 감지덕지 이런 상태였고 댓글은 거의 안 달렸어요. 시즌2를 나름 시작하면서 얼굴을 공개를 하니까 확실히 소통을 더 잘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됐는데 아무튼 나를 지켜보는 눈을 만들어라. 그게 무엇이든 간에 가장 쉬운 게 블로그인 것 같긴 해요. 지금으로선. 그런데 뭐 블로그에 글 쓰는 게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글 쓰는 거 기록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 굉장히 막막해 하실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추천하는 것은 블로그에 내가 읽은 책 밑줄 그은 걸 옮겨 적는 거. 필사죠. 필사 너무 좋아해. 그것부터 시작하세요. 아니면은 내가 성경 공부를 한다 그러면은 성경 공부 일주일에 한 번 하는데 마음을 울렸던 구절이나 거기에 대한 단상 이런 걸 짤막하게 올려도 돼요. 너무 거창한 걸 쓰려고 생각하거나
나의 생각을 적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책 읽은 거 메모를 하든가, 아이 그림책을 읽으면서 아 너무 좋았다 이거, 그런 걸 메모해도 좋고, 그리고 또 아이랑 같이 했던 뭐 실험 이야기 해도 되고 요리 이야기를 써도 되고 어떤 거든 상관없어요. 그렇게 시작을 하다 보면 내 글을 읽어주는 독자가 한 명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한 명을 바라보면서 글을 쓰는 게 가능해요. 꾸준히 글 쓰는 게. 자, 이게 제가 생각하는 꾸준히 뭔가를 해내는 사람들이 엄청난 의지력이 있는 사람들이어서 그게 가능했던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지켜보는 눈, 그 사람들을 지켜보는 관중이 있었기 때문에 꾸준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해드렸고요. 이거로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 난 관중도 없고 유튜브를 할 생각도 없고 블로그도 너무 어렵고 인스타도 어렵다.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지는 다음 시간에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다음 시간에 얘기한다 그러면은 더 싫을래나? 제가 이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이야기를 이 한 영상에 담으면 정말 너무 길어져요. 30분 될지도 몰라.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딱 컷하고 그 다음 얘기는 다음 영상에서 계속 하도록 해요. 오늘도 제 허접한 영상을 넓은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봐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